This knife has a straight edge on it, so it's very easy. And maybe in our world here, there lives a happy little mountain. 자, 안녕하십니까. 제대로의 데니얼입니다. 오늘은 맥북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The new MacBook Pro combines the fundamental qualities of an ultra-portable device with uncompromising performance. With our new design, the product's overall volume has been reduced dramatically. This results in an extremely purposeful and powerful creative tool. 맥북을 써보신 분들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겠지만 맥북을 안 써보신 분들은 맥을 사용할 때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두가 다 제 주관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먼저 고지합니다. 맥북을 안 써본 사람들은 맥북을 살 때 굉장히 두려움이 커요. 왜냐하면 기존에 써오던 이 윈도우 체제의 노트북과 차이가 있지는 않을까 걱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무시할 수 없는 것은 가격 때문에 그렇죠.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내가 과연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맥북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맥북 프로 15인치 2018년형 터치바 기본형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 첫 맥북은 아니에요. 제가 첫 번째로 사용했던 맥북은 여기 불이 들어오는 카페 간지 2009년형 맥북 프로를 먼저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년 전 나온 모델이고 제가 구입했을 당시로 치면 10년 전 모델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맥북의 장단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우선 첫 번째 터치 아이디. 지금 맥북이 잠들어 있죠. 자, 이때에 이렇게 누르면 자, 이제 맥북이 켜집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터치 아이디에 이렇게 터치바 이렇게 뜹니다. 터치 아이디로 잠금 해제. 여기에 제 손가락만 누르면 바로 이렇게 띄어서 제가 지금 편집하고 있는 화면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트랙패드. 자, 이 트랙패드가 엄청 좋아요. 저는 제가 마우스를 하나 쓰긴 쓰거든요. 매직 마우스, 이거는 이제 매직 마우스 1인데 잘 안 써요. 편집할 때는 이게 부족함이 없어요. 자, 늘어났다가 자, 줄어들었다가 뭐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로 이 터치패드는 정말 최고다. 자, 세 번째, 저는 개인적으로 이 터치바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륨에 갖다 대면 이 볼륨이 지금 막 이렇게 컨트롤이 가능하죠. 밝기를 조정하고 싶다, 밝기를 누른 다음에 밝기 조정이 바로 됩니다. 굉장히 편하다. 자, 다음에 여러분이 만약에 아이폰 유저라면 이 아이폰과 맥북은 호환이 굉장히 잘 된다. 특히 에어드랍. 자, 예를 들어서 에어드랍 큰 장점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 저는 동영상을 많이 찍으니까 동영상을 제 컴퓨터로 보낸다 라고 하면 이렇게 선택하고 공유를 누른 다음에 같은 와이파이 내에 있으면 이 에어드랍이 이렇게 떠요. 맥북 프로 이렇게 뜨죠. 이걸 클릭하면 네, 지금 여기에 파일이 도착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하다. 자, 그 다음에 핸드폰에서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오면 이렇게 컴퓨터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연결이 된다. 자, 그러면 장점만 있느냐?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단점이 있죠. 직접 보여드릴게요. 제가 67만원을 주고 산 이 HP 컴퓨터를 보면은 전원선, 이더넷, HDMI, USB, 심지어는 SD카드를 놓는 슬롯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도 보면은 3.5파이, USB 2개가 들어가 있죠. 거기에 지금 CD롬도 있어요. 그러니까 67만원을 주고 산 컴퓨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확장성이 좋다. 지금 뭐 이런 USB 뭐 얼마든지 꽂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300만원짜리 맥북 프로 확장성은 일반인들이 쓰기에 굉장히 좋지 않아요. 보면 300만원을 주고 샀는데 3.5파이는 있는데 USB 꽂는 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쪽도 보면 USB 꽂는 데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 플래시 드라이브에 제가 정보가 있어서 이 정보를 갖다가 옮기려고 하면 저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옮겨서 이것을 옮기든지 아니면 제가 허브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외장 하드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기술이 되게 좋아져서 요거를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 굉장히 조그맣죠. 하드디스크인데 굉장히 가볍고 부팅도 굉장히 빠릅니다. 제가 여기다가 이제 영상을 저장하는데 저는 우선은 지금 뭐 500기가짜리를 하나 샀어요. 얘가 왜 좋냐면 여기에 보면 USB를 꽂게끔 하는 연결선이 하나 들어있고 또 맥북에 꽂을 수 있게끔 썬더볼트를 지원하는 USB-C 타입 연결선도 같이 줍니다. 제가 허브가 지금 사테치 프로를 샀거든요. 지금 오고 있는데 도착하지 않은 시점에서도 이 맥북 프로의 용량을 확장시킬 수 있었다. 자, 보시다시피 이 확장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쥐약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을 건너서 제품이 하나 도착했어요. 자, 일본. 자, 이런 게 필요합니다. 자, 이게 사테치 허브인데 이런 게 필요합니다. HDMI, USB 포트 2개, SD 카드 슬롯 하나, 미니 SD 슬롯 하나, 썬더볼트 2개, 이러한 허브가 필요하다. 이것이 하나의 큰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게 굉장히 깔끔하게 생겼지만 지금 제가 구입한 이 사테치 프로를 갖다가 꽂아줘야지 확장성이 늘어납니다. 자, 이게 아주 힘들다. 자, 그러면 이러한 맥북은 누가 써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고민하시는 분들 잘 보세요. 맥북 유저들은 집에 데스크탑 컴퓨터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저처럼 윈도우 기반의 노트북을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거꾸로 들었네.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작년에 용산에서 67만원을 주고 구입한 HP 파빌리온이 있어요. 맥북 프로를 따라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죠.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용 목적에 맥북이 완벽하게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맥북을 사용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본인의 사용 용도가 어떠한지를 정말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업무들을 좀 나눠볼까요? 우선 문서 업무, 그 다음에 두 번째 웹서핑, 세 번째 게임, 네 번째 프로페셔널한 작업. 뭐 이렇게 우리가 카테고리를 보자면 저는 맥을 말씀드렸다시피 2010년부터 저는 사용을 해왔습니다. 제가 회사에 가거나 아니면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모든 업무는 사실 윈도우로 했어요. 맥북에도 윈도우를 깔 수가 있습니다. 부트캠프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패러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맥북에서도 얼마든지 윈도우를 깔았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맥북을 2009년도에 프로페셔널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구입을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이거를 일상 용도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윈도우를 깔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가서는 윈도우로 수업을 하고 뭐 PPT를 만들거나 아니면 조별 과제를 하거나 그런 것들 전부 다 윈도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프로페셔널한 작업을 할 때 맥 OS로 전환해서 제가 업무를 보곤 했어요. 문서 작업에 있어서 윈도우의 호환성은 이길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워포인트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엑셀이나 워드, 한글을 굉장히 많이 쓰는 사용 용도로 맥북을 구입하려고 한다면 저는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맥에서도 MS 오피스가 있어요. 근데 그 MS 오피스가 잘 호환되지 않습니다. 막 깨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문서 작업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노트북을 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웹서핑, 솔직히 말해서 맥북이나 윈도우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맥북에서도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사파리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웹서핑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없어요. 다만 은행 업무 또는 공공기관,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업무들은 윈도우 컴퓨터를 써야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공인인증서라는 게 있죠? 그것들이 익스플로러로만 작동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윈도우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게임, 맥북으로도 게임을 돌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무리가 돼요. 윈도우만큼 호환이 잘 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게임을 좋아하지 않아서 게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정보를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생각에 게임을 하시려면 맥북 프로를 사는 가격으로 데스크탑 컴퓨터를 맞추거나 아니면 게이밍용 노트북을 구입하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게임 때문이라면 사시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페셔널한 작업은 제가 볼 때는 제 기준에서는 압도적으로 맥북의
칩니다. 특히 여러분이 초보자라면 이 맥북 프로를 사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2010년도에 이 맥북 프로를 구입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음악을 조금 했었었는데, 물론 취미로 한 거지만 그 음악을 할 때 가라지 밴드라고 하는 기본 앱이 있거든요. 그거를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전문적인 작업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맥북 프로를 구입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 제가 영상을 편집을 할 일이 있었었는데 아이무비라고 하는 거를 써보고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영상 편집이 이렇게 쉬운 거였나? 그래가지고 제가 구입을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보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스마트폰으로만 모든 촬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저퀄리티의 영상을 편집을 할 때 이 맥북 프로가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파이널 컷 프로라든지 로직 프로, 아니면은 그냥 가라지 밴드 아이무비, 이 정도만 써도 정말 훌륭한 수준의 창작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맥북은 일반인을 음악이나 영상, 디자인에 발을 들일 수 있게끔 문을 열어준 제품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이 맥북을 구입하려는 가장 강력한 동기로 알맞은 것은, 내가 어떤 창작물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라고 하는 분들은 강력하게 이 맥북을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윈도우도 창작을 할 수 있죠. 윈도우로도 창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윈도우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 HP 이 노트북이잖아요. 그러한 창작물을 만들 수가 없어요.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일단 여기에는 그래픽 카드도 없고요. 사실 맥북이 비싸다 얘기를 하죠. 진짜 비싸요. 굉장히 비싸요. 제가 이거를 얼마 주고 샀냐면 305만 9천 원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정말 비싸죠. 제가 그때 당시에 이 맥북 프로를 구입했을 때 250만 원을 줬습니다. 10년 전에 250만 원은 절대 싼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13인치에. 그런데요, 이 윈도우 노트북으로 어떤 창작물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이 이 윈도우 컴퓨터를 한번 구입해 보세요. 사양을 좀 넣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양을 넣다 보면 금액이 큰 차이가 그렇게 벌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구입하려고 했었을 때는 금액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윈도우의 좋은 점은 그냥 일반적인 문서 작업과 웹서핑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고, 또 저렴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윈도우 컴퓨터로 해야 되는 업무들은 그렇게 큰 사양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맥북은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용 용도가 영상을 만들거나 음악을 만들거나 디자인을 하거나 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게끔 사양이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거기다가 그 프로그램이 사용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첫 번째 입문자가 들어가기 굉장히 쉽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러한 전문적인 작업을 하기에 밸런스가 맥북 프로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고나라나 아니면 중고를 구입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술이 있다, 스킬이 있으시다면 한 세대 이전의 맥북을 중고로 구입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성능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만약에 내가 문서 작업과 공공기관의 웹서핑 이런 것들이 내 일과에 있어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면 주저할 거 없이 이 윈도우용 컴퓨터를 구입하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창작물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음악이 됐든 영상이 됐든 디자인이 됐든 창작물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비싸긴 하지만 맥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정말 추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맥이 너무 비싸서 망설여 주시는 분들한테는 한 세대 이전의 맥북 프로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용도에 맞춰서 똑똑하게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